유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의 성인지 감수성 올리는 대화법과 실제 생활 속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어디 좀 보자. 뭘 보자는 걸까요? 예전에는 또 나 때는 나오는데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 맨날 그죠? 아이고 우리 손주 녀석 많이 컸나 한번 따와봐라 뭐 이런 표현. 그럼 아이들 그냥 신이 나서 나도 모르게 뭐 나도 따서 하나 주고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할머니도 주고 맛있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중, 그죠? 손자, 남아들에겐 약간의 자기의 성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부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죄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살짝의 그런 시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그죠? 예. 그런데 여자아이들한테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가 절대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자아이가 그래서는 못 쓴다, 안 된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남아들도 이제 우리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워요. 내 몸은 소중해요. 누가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라고 표현하도록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오랜만에 봤다고 아이고 얼마나 많이 컸나 또는 엄마가 아이고 얼마나 컸나 보자 했을 때 싫어요. 안 돼요.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기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나의 몸은 소중해. 그래서 누가 보여주다고 하거나 누가 만지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받았고 또한 가정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유아들에도 또 자아가 있어요. 유아가 마치 나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그죠? 독립된 개체이죠. 그죠? 예, 이 자아가 있는데 이때의 자아는 유아들의 자아는 자기 중심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만 나의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싶을 땐 막 보여주고 아닐 때는 아니라 그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부모, 특히 양육자, 부모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양육자, 보호자가 일관성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보자 한다고 해서 보여주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을 치시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너의 몸은 소중한 거야. 아무에게나 보여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혼돈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아, 이럴 땐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눈치를 살피게 될 수도 있겠죠. 항상 일관성 있게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인 건 남아든 유아든 나의 몸은 소중해로 가르쳐 주시는 게 많습니다. 너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누가 보자고 하거나 누가 함부로 만지다 예쁘다 예쁘다 하더라도 그건 너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만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이건 비밀이야.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너의 몸은 정말 소중하지만 너무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비밀이야. 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밀은 있을 수 없어 라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하는 것도 부모지만 양육자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단 이런 경우는 다르죠. 어떨 때? 자, 병원을 가야 해요. 진찰을 해야 하거나 뭔가 확인을 작업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만질 수 있어. 또 아이의 청결의 문제, 그래서 혼자 씻기가 어려울 땐 엄마가 씻겨주는 것, 아빠가 씻겨주는 것,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떤 양육자라도 너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씻겨줄 수 있어.
여기선 양육자나 보호자나 부모의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는 만질 수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 성기를 보이지 않도록 팬티를 입혀서 씻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죠? 예. 양육자, 보호자,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만지는 것은 결코 있으셔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이럴 땐 다르다라는 걸 유아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아라는 글씨 위에 파란색, 분홍색이 보이시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네.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남자애들은 파란색. 우리가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조리원, 산부인과 이렇게 갔을 때도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그다음에 속삭에도 예전에는요 파란색,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늘색이나 그다음에 분홍색 색깔로 성별이 그냥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분홍색은 여아의 색깔이고 하늘색은 남아의 색깔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유치원에 수업을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분홍색 주세요. 분홍색이요. 저는 분홍색이요. 여자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선생님, 저도 분홍색이요. 분홍색이요. 이렇게 말해요. 보고 계시던 그 반의 선생님이 아유, 저 친구는요. 남자애인데 분홍색을 엄청 좋아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애인데 분홍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어떤 여자아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남자인데 왜 분홍색 달라 그래 자꾸. 너 여자 아니잖아. 그날 원래 준비되어 있던 특강의 수업을 잠시 미루고 거기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풀어줬던 적이 있어요. 남아든 여하든 남자든 여자든 꼭 정해진 색깔이 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말이죠. 자, 여튼 이렇게 하늘색, 뭐 분홍색, 뭐 그다음에 파란색, 빨간색 과연 남자색, 여자색일까? 그냥 단지 색깔일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파란색, 하늘 파란색, 그럼 하늘은 남자색인가요? 하늘은 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남자색이야, 이건 여자색이야, 이건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이건 여자애들은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해. 우리가 받았던 성역할 고정관념, 성고정관념, 그죠? 우리 때는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때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건 하나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유아들의 상상의 폭이 좁아지고요. 상상의 폭이 좁아지면 추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펼치기도 어려워지고요. 결국은 진로나 직업에 있어서도 바로 성별의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잘못되어지는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색깔이나 상황이 남자, 여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색깔과 상황이 나를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만약에 성을 이렇게 이분법화 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걸 사회적 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많이 들었던 젠더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회적 성은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는 건 괜찮아요. 그 성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는 건 몹시 위험한 교육의 방법입니다.